말단 병사의 전설 제110장 비록 강무권은 강진우가 이 변두리 같은 곳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나선 것에 놀랐지만 그건 곧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굴러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옆에 서 있는 부하들을 힐끔 보았다. 전부 다 눈을 반짝이며 어서 계약하자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하, 너희들은 정작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잖아. 강무권은 속으로 고소했다. 그래도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우주각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맡아왔고 최상급 설계 인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강무권은 덧붙였다. 다만 저희 건설업계의 관례상 계약금 절반을 선불로 받고 완공 후 검수를 거쳐 나머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는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 한 회사가 감당할 자금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끌어와 공동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협력사 역시 저희와 동급의 기업으로 품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에 들떠있던 그의 부하들도 잠시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자기 회사의 자금 상황이 떠오른 것이다. 결국 이 큰 판을 독식하긴 어렵겠구나 싶었다. 직접 다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두 회사가 같이 시공하면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게 걱정이었다. 강무권은 서둘러 설명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워낙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 무라이와를 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규모는 2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회사가 아무리 대형이라도 1천억 이상을 한 번에 조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에 강진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먼저 2천억 무라이와를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결산은 그때 하죠. 이게 뭐라고요? 강무권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건설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렇게 바로 2천억을 쾌척하는 고객은 처음이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머리를 굴리는 사이 강진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왜요? 아직도 문제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큰손이 떠날까봐 강무권은 얼른 허리를 숙이며 외쳤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무권은 속으로 외쳤다. 이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 벼락이야. 2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놓치면 이 사회 애들이 날 생으로 씹어먹겠지. 기세를 탄 강무권은 재빨리 인맥을 어필했다. 그런데 혹시 항만건설을 위한 정부 허가는 받으셨는지요? 혹시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처리해드리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허가 문제 잊을 뻔했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강무권은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웃었다. 한참 대화를 나눈 후 강진우는 뒤에 서 있던 류도현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류도현, 우리가 부탁한 변호사는 아직 안 왔나? 어디 소속이라 했지? 조금 전 전화했는데 오고 있는 중입니다. 명예 로열 로펌 소속이라고 합니다. 류도현은 공손히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강무권은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 로열 로펌. 수임료가 1천만 이하인 일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그 로열 변호사들. 그는 자신이 데려온 회사 변호사를 슬쩍 쳐다보았다. 다행히 상대가 소심하게 땀을 닦는 모습에 안도하며 혼잣말했다. 소송하러 온 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이니 문제없겠지. 어차피 2천억짜리 계약이니만큼.
일단 들어오기만 해라. 시간을 보내며 강무건은 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강 사장님께서 명예성에 계속 상주하실 수는 없으실 테고, 그럼 설계나 시공감독은 누가 책임지시는지. 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뒤쪽을 향해 외쳤다. 문태호. 그 말이 떨어지자 검은 제복을 입은 일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깔끔하고 젊은 외모의 남자가 강진우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남아서 공사 전반을 책임져라. 도울 사람 10명까지 내가 직접 골라라. 그리고 내 계좌 좀 줘봐. 강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태호는 놀란 듯 허리를 숙이며 감격스럽게 외쳤다. 사장님의 깊은 신뢰,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강진우에게 건넸다. 강무건은 슬쩍 두 사람의 계좌를 연결하는 장면을 엿봤고 강진우가 송금을 시작하자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10억 무라이. 그냥 부하한테 10억을 쏴준다고. 이 양반 제정신 맞아? 도망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강진우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의 철칙은 언제나 의심하는 자는 쓰지 않고 쓰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다. 카드를 건넨 후 강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얘가 문태호다. 앞으로 이 별에서 내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무슨 일 있으면 그에게 바로 말해라.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무건은 서둘러 일어나 문태호와 악수했고 곧바로 자신의 보좌관들을 소개했다. 그 순간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문태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말솜씨에 강무건은 단박에 끌렸다. 강진우도 은근히 놀랐다. 말 잘하는데? 괜히 중주성에서 뽑힌 게 아니구먼. 딱 특무 요원 감이잖아. 다만 그 변화 속도가 꽤 빨랐다는 건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중주성에서 귀족제 교육을 받은 자들은 평소엔 침묵하고 있다가 지명을 받는 순간 역할이 180도 바뀐다는 것. 가문제도 하에서는 주군의 곁에서 자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지명받은 자뿐이다. 이제 문태호는 류도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신이 된 것이다. 반면 여전히 지명받지 못한 다른 경호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굳은 얼굴로 강진우의 뒤에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진우가 막 뭔가 마실 걸 찾으려고 일어서던 찰나 띠링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문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움직이려다 류도현이 말했다. 변호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었고 방 안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어왔다.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경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무무성감무역위안회사 맞나요? 강진우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자 깔끔한 블랙 정장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여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키는 크고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사뭇 강단 있었고 반짝이는 금태 안경이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또렷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나이는 20살쯤. 그런데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방 안의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을 훑고 있었다. 강진우는 바로 그녀가 뭘 경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어차피 자신의 부하들이 옷차림부터가 거의 조직폭력배 분위기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섰다. 네, 제가 강진우입니다. 혹시 로열 로펌에서 오신 분인가요?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저는 로열 로펌의 실습 변호사 필리 에타입니다. 분명 그녀는 이 회사를 뭔가 수상한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줄 아는 눈치였다. 실습 변호사.
강진우는 바로 옆에 있는 류도연을 노려봤다. 류도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였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로펌에 전화를 받았던 직원에게 온갖 욕설이 맴돌고 있었다. 천만 무라이오 하나 처먹고 실습생을 보내. 미친 거 아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필리에타는 곧장 해명하듯 나섰다. 단지 직책명이 실습 변호사일 뿐입니다. 정식 변호사 자격증 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열어 자격 카드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그 조심스러운 모습에 강진우는 피식 웃었다. 알았어요. 그만 긴장해요. 필리 씨 맞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강진우의 그 한마디에 필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게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허둥지둥 자격증을 다시 집어넣고는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왔다. 앉으시죠. 뭐 드릴까요? 그녀가 부끄러움에 잔뜩 몸을 움츠리는 걸 보며 강진우는 문득 쇼핑하러 나간 강민아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필리는 소파에 앉아 커다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마음을 가다듬고는 조심스레 말했다. 감사합니다. 커피면 충분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진우가 웃는 얼굴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또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꿋꿋이 눈길을 피하며 물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 어떤 법률 서비스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모습을 본 강무건이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졌다. 방금까지는 쫄아서 눈도 못 마주치던 자사 변호사는 이제 허리를 쭉 펴고 헛기침을 하더니 견제하듯 필리 에타를 노려봤다. 그 시선을 감지한 필리는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과 반대편에 선 상대방 측 변호사란 걸 알아챘다. 강진우는 두 사람의 미묘한 눈싸움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필리 씨,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정신을 차린 필리는 재빨리 서류 가방에서 두 장의 전자계약 전용 카드와 휴대용 단말기를 꺼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강진우를 바라보며 내용 지시를 기다렸다. 이 땅에 항만 및 상업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강무건 씨의 건설사에 2천억 무라이와를 지불합니다. 그는 말하며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입체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2천억이라는 금액에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필리는 곧 침착하게 내용을 단말기에 입력하고는 물었다. 구체적인 시공 조건, 자재 조달처 등은 어떻게 기입할까요? 강진우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건 강무건 씨 쪽 변호사랑 상의해서 계약서에 잘 정리해요. 문태우, 너 여기 남아서 조율해. 나 좀 쉬게. 계약서 다 되면 부르도록. 그렇게 말한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사장님 가십니다. 문태우는 90도로 허리 숙여 강진우를 배웅했다. 필리는 속으로 투덜댔다. 아니 무슨 고객이 이따위야. 변호사한테 상황 설명 하나 없이 계약서 쓰라니. 이건 날 그냥 던져놓은 거잖아. 한편 강진우가 사라지자 괜히 안도한 듯한 강무건은 허리를 쭉 펴고 웃으며 말했다. 문태호 씨는 사장님을 많이 존경하나 보군요. 문태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계약서 조율을 시작하죠. 우리 사장님은 느긋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저게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필리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완전 사회 조직 선언이네. 저건. 그 시각 강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서며 류도연에게 지시를 내렸다. 류도연,
명예연방의 성계지도랑 물자 종류, 시세표 같은 거 구할 수 있는지 나가서 알아봐. 상업 분위기 보니 서점이나 상회엔 있을 거야. 그리고 세관도 한번 들러봐서 우리 물자들 검역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명함도 좀 인쇄해. 주소는 그 건물 주소로 찍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류도현은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자켓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상사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들은 늘 이렇게 작은 장비에 모든 지시를 기록해두곤 했다. 잠깐. 강진우가 다시 류도현을 불러 세웠다. 이번 상선의 선장은 첫 문제지. 네, 맞습니다, 사장님. 류도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강진우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말했다. 33호 상선을 데리고 먼저 돌아가게 해 돌아가면 유아은에게 무무성감무역유한회사 소속 상선을 더 준비하라고 전해. 그 상선은 천문재에게 넘겨서 중주성과 명예연방 간의 무역 노선을 전담하게 하지. 그리고 그 5개 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랑 우리가 모은 자료 전부 다 가져가게 하고 성계지도랑 상품 종류 및 시세표도 사서 같이 가져가. 내가 문태호랑 천문재를 임명한 소식도 천문재가 직접 보고하게 해. 유아은이면 알아서 잘 정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류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 명예연방은 상업이든 건축이든 꽤나 고도화돼 있군. 과학, 경제, 법률 전반이 수준 높은 듯해. 유아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쪽의 경험을 배워오게 해야겠다. 중주성 건설도 이제 헤매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침대에 누운 강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오빠, 일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며 주변부터 살폈다. 그건 혹독한 훈련소에서 기계교관에게 배운 습관이었다. 눈앞엔 얼굴이 발그레하게 물든 강민아가 옆에 쪼르르 앉아 있었다. 벌써 돌아온 거야. 벌써라니 지금 저녁 7시야. 필리 언니가 계약서 다 준비됐다고 해서 오빠 깨우라고 했지. 강민아는 강진우의 손을 당기며 말했다. 필리. 언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강진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응. 나보다 나이 많잖아. 당연히 언니라고 불러야지. 강민아는 침대를 정리하면서 씩 웃었다. 그러다 강진우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얼른 소리쳤다. 잠깐만 오빠. 그 옷 완전 구겨졌잖아. 이러고 나가면 안 돼. 강진우가 고개를 숙여보니 정말 정장이 엉망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툭툭 쳤다. 아차, 내가 아직도 군복 입고 다니는 줄 알았나 봐. 훈련소 시절부터 입은 채로 자는 게 습관이라 무심코 그랬던 것이다. 에에 다행히 내가 오빠 정장 새로 하나 사왔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 인사 안 해? 강민아는 선물 봉투를 꺼내며 코끝을 실룩였다. 헤헤, 동생이 오빠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감사는 패스. 강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강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원래는 오빠가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강민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하, 난 말이야 동생이 오빠 챙기는 거 참 좋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구겨진 외투를 벗고 새 정장을 입었다. 다행히 색깔이 똑같아서 바꿔 입어도 티가 나지 않았다. 좋아. 앞으로 오빠는 내가 전담한다. 강민아는 눈을 반짝이며 강진우 팔짱을 끼고 거실로 향했다. 대형 스위트룸의 응접실. 이미 강무건 일행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진우님, 계약서 초안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전히 반듯한 자세의 필리에타가 카드 한 장을 건넸다. 강진우는 버튼을 누르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다 1년 이내 완공,
지연 씨 위약금 부과 조항에서 고개를 들어 문태호를 바라봤다. 문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다시 필리에게 건넸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2천억 무라이와를 강무건 씨 측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필리는 업무적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강진우는 양측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2천억을 이체했다. 확인이 끝나자 필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여기 지문을 찍고 전자펜으로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 완료입니다. 강진우가 절차대로 서명을 마치자 강무건도 곧바로 자사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서명했다. 그리고는 양측 모두 뜨거운 박수를 쳤고 덩달아 강진우도 어색하게 박수를 함께 쳐야 했다. 계약이 마무리된 후 강무건의 초대로 거하게 한 상을 차린 연회가 열렸다. 식사 도중 강진우는 옆자리에 앉은 필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제 개인 변호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무무무역 분사의 법률 고문도 로열 로펌에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는 조금 놀란 듯 되물었다. 그 두 제안의 차이가 뭔가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있죠. 저는 명예성에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개인 변호사는 저랑 계속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강리나는 활짝 웃으며 끼어들었다. 좋다 필리 언니, 오빠 개인 변호사 해줘. 지금 오빠 주변엔 여자라곤 나밖에 없어서 진짜 심심하단 말이야. 제발 같이 다녀줘. 필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분사 쪽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변호사 건은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로펌의 허락도 받아야 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류도연은 조용히 강진우 옆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그녀에 대해 조사해 볼까요?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로열 로펌이라는 금형의 연방 황실 전용 타이틀 말이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뭘 숨길 필요도 없고 이 명예연방은 무란성계 중심부에 있어서 우리 본진이랑은 거리가 몇만 광년은 떨어져 있어. 충돌 가능성 있다 해도 우리가 이곳까지 영향력을 뻗친 뒤 얘기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어. 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주군의 세력이 무란 성계 중앙까지 닿을 무렵이면 이미 성계 절반은 장악했을 테니까. 그땐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하지. 류도연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강진우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유아은이 애들 교육을 꽤 잘 시켰네. 예전엔 싸움밖에 모르던 병사였던 류도연이 이제는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까지 하다니. 이건 칭찬해줘야 하나? 아냐, 괜히 칭찬했다가 유아은이한테 괜히 맞기만 하겠지. 하! 바로 그때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필리에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귀사의 분사에 대한 법률 자문건 연 1억 무라이와 지급 조건으로 로열 로펌 측에서 수락했습니다. 좋네요. 문태우, 로펌과의 연락은 내가 맡아. 강진우의 말에 문태우는 곧장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사장님. 업무 지시가 끝난 뒤 강진우는 다시 필리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내 개인 변호사 제안은 어때요? 로펌은 동의했나? 가족은? 필리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어딘가 억울한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로펌 측에서는 100만 무라이와만 내면 제가 개인 변호사로 일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진우는 바로 이해했다. 역시 로펌 내에서 입지가 낮은 모양이군. 아니,
수천만짜리 계약을 막 마무리한 인재를 겨우 100만 받고 넘기겠다니?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와 동시에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다. 필리는 가족의 동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 혹시 고아인가? 아니면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 어쨌든 앞으로는 그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야겠군. 그럼 혹시 지금 로펌과 정식 계약을 맺은 변호사인가요? 아니요. 저희 실습 변호사는 시용 계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펌에서도 100만만 내면 제안을 수락한 거죠. 그게 파기하고 다른 로펌으로 이직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필리는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다. 불이익이요. 위약금 10만 무라이와 내면 끝이에요. 뭐, 제가 그럴 돈은 없지만요. 게다가 로열 로펌 계약을 깨면 다른 로펌에서 저를 받아줄 리도 없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원래 로펌에 줄 100만 무라이와는 당신에게 주겠어요. 당신이 자유 변호사가 된 뒤 내 개인 변호사로 와주세요. 내가 보장하죠. 언젠가 당신만의 로펌을 갖게 될 거예요. 필리는 잠시 멍해졌다. 이 사람, 왜 나를 선택한 거지? 이렇게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고 돈도 많고 부하들도 충성심 가득한 대단한 사람이 더 좋은 변호사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지? 혹시 설마 날 마음에 들어 한 건 아니겠지? 아냐. 진정하자.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 지금 내가 있는 로펌은? 그래. 솔직히 차별도 있고 실무도 거의 못 맡아. 이번에 내가 나선 것도 다른 변호사들이 다 바빠서 우연히 온 거였고. 남아서 봤자 내 능력 섞이는 거야.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 반면 강진우는 외모도, 능력도, 위치도 대단하고, 동생도 사랑스럽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게다가 저런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 설령 날 좋아한다고 해도 그건 나쁘지 않지. 그렇게 망상에 빠져있던 필리는 갑자기 팔이 흔들리는 느낌에 정신이 돌아왔다. 눈을 들어보니 강리나가 팔을 흔들며 물었다. 필리 언니? 무슨 생각 그렇게 깊이 해요? 그제야 강진우도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필리는 아까 내가 상상한 거 들킨 거 아니지? 하며 얼굴이 확 붉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리나야. 언니 그냥 멍했어.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리나가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굳어졌다. 깜짝 놀란 필리는 고개를 들었고 강리나의 표정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강리나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질렸고 몸은 떨리기 시작했으며 눈엔 복잡한 감정 불안, 공포,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우가 자신을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짓고 있다는 건 보지 못했다. 그 눈빛엔 명확한 감정이 담겨 있었으니 바로 기쁨이었다. 필리가 뭔가 물어보려는 순간 강진우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리나야, 연니한테 너무 붙어있지 말고 오늘 뭐 샀는지 오빠한테 얘기해줘.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리나의 몸은 거짓말처럼 멈췄고 미소를 지으며 원래대로 돌아왔다. 다만 그녀의 눈가엔 은은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리나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강진우에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외쳤다. 오빠.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속삭였다. 미안해요. 나 몰래 성을 바꿨어요. 강진우는 그런 강리나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처음 동생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사실 너랑 성까지 같았으면 했거든. 혹시나 내가 싫어할까봐 말 안 한 거야. 이제 넌 내 여동생, 강리나야.
고마워요, 오빠. 강민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의 팔에 고개를 기대었다. 그 모습을 몰래 엿보던 류도현은 큰일이다 싶어 바로 팀원들에게 강민아의 성이 바뀌었음을 귀띔했다. 괜히 무심코 잘못 부르기라도 했다가 그건 곧 작은 여왕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니 말이다. 분위기가 따뜻해지자 강민아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필리 에타에게 밝게 물었다. 필리 언니. 결정은요? 오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필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자유 변호사의 자격으로 강진우님의 개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자유 변호사님을 위해 건배. 강진우가 잔을 들자 모두가 함께 따라 일어났다. 건배. 그 시각 문태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무건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얼른 잔을 들었다. 필리는 감격에 벅차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단숨에 잔을 비웠고 강민아는 기쁜 얼굴로 강진우 팔에서 내려와 이번엔 필리 팔에 찰싹 붙었다. 다시 모두 자리에 앉자 강진우는 류도현에게 말했다. 류도현, 내일 필리 씨 대신 로펌의 위약금 10만 무라이와 지불하고 계약서 원본도 받아와서 필리 씨에게 전달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류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은 필리는 황급히 말했다. 류 실장님까지 번거롭게 하실 것 없어요. 내일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강진우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위약금만 내면 로펌 쪽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요. 괜히 직접 가봤자 기분만 상하죠.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 실장님. 필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류도현은 당황해하며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다. 별말씀을요, 별말씀을. 다시 자리에 앉은 필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님, 혹시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녀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다. 겨우 로열 로펌을 박차고 나왔는데 1에서 2년 계약이면 그야말로 인생의 몰락이니까. 강진우는 별 생각 없이 툭 말했다. 평생이요. 그의 의미는 단순했다. 이제 그녀도 내 세력의 일원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평생 함께 가는 거다. 그에게 있어 필리를 자유 변호사로 만든 건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라 자신 쪽 법무 조직의 첫걸음이었다. 지금 그의 세력 내엔 변호사는커녕 재판관조차 없어서 모든 판결과 징계는 팽문영과 장민서가 겸임 중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필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고개를 숙였고 무척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일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강민아는 눈을 끔뻑이며 옆에서 상황을 관찰했다. 강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일이면 99척의 상선에 실린 육류 가공품이 검역 통과할 거야. 그 물건 누구한테 팔면 수익이 제일 좋은지 조사 좀 해줘요. 필리는 머리끝까지 얼굴이 붉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지금 당장 자료 조사하러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강진우의 허락도 듣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당황한 나머지 계약서 서명도 안 했고 급여 조건도 안 물어봤고 연락 방법조차 정하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강진우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좋네. 망설이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성격. 난 그런 사람 좋아해. 하지만 만약 그가 필리가 왜 갑자기 뛰쳐나간 건지 알게 된다면 아마 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동안 닫지도 못했을 것이다.